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재발의 잦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척추 협착증은 자꾸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병이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협착증이 왜 자꾸 재발을 하는지, 그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이 관리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 탈출증과 허리 협착증을 혼동하시는데요. 디스크 일부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아주 부분적으로 누르는 디스크 탈출증과는 달리 허리 협착증은 디스크도 앞에서 신경을 누르고 뒤쪽의 후 관절이나 황색인대라는 구조물도 퇴행으로 두꺼워져서 신경을 뒤에서 누르는, 말하자면 앞뒤로 신경 가는 구멍을 좀 좁아지게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왕복 8차선에서 왕복 2차선으로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허리 협착증에 의심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또 그러세요. 나는 평소엔 괜찮고 걸을 때만 다리가 좀 저리다, 평소엔 괜찮은데 왜 협착증이냐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걸을 때 다리가 당기고 저린 것이 바로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까 제가 허리 협착증은 신경이 가는 길이 왕복 8차선에서 1차선, 2차선으로 좁아지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신경 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은 평소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시작하게 되면은 척추신경에 많이 영양 공급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좁아진 척추신경만으로는 뇌척수액이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걷거나 뛸 때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나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다가도 걷다 보면은 다리가 무겁고 저리다가 나중에는 이게 뻣뻣하고 힘이 없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바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이 간헐적 파행은 허리 협착증의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허리 협착증의 증상은 엉덩이가 빠질 것 같다든지 허리 아래쪽이 무겁다는 그런 뻐근한 통증입니다. 아까 제가 후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뼈를 보시면 앞쪽은 디스크가 지탱을 하고 뒤쪽은 후 관절이라는 마디가 양쪽에서 딱 받치고 있거든요. 정상 허리에서는 디스크가 체중의 92%를 담당을 합니다. 이 뒤쪽 후 관절은 8% 정도밖에는 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디스크가 찌부러지는 협착증이 있는 허리에서는 디스크는 체중의 60%만을 담당하고 뒤쪽 후 관절이 무려 40%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중의 8%만 담당하던 후 관절이 무려 40%를 담당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무리가 오고 관절염이 와서 이런 허리 아래쪽의 엉치에 뻐근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허리 협착증을 재발 없이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쪽에 이 디스크 협착을 풀어주고 뒤쪽의 후 관절을 강화하고 이 상태를 오랫동안 잘 유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척추신경 앞쪽에 발생한 디스크의 협착은 핌스라는 시술로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핌스라는 시술은 좀 말이 어려운데요. 기능적 근육 내 자극술의 영어 앞글자를 딴 용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크 공간이 찌부러져서 이렇게 신경구멍이 좁아진 것을 끝이 둥그런 특수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구멍을 넓혀주면은 신경구멍이 뻥 뚫리고 저린 증상이 완화되겠죠.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협착된 구멍을 넓혀주는 시술을 바로 핌스 시술이라고 하고요. 시술 시간이 길지 않고 당일 퇴원하여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척추 시술처럼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스테로이드 약제는 신경의 염증을 단기적으로는 좋아지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핌스 시술은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도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의 후 관절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아까 협착증이 있는 허리에서는 체중의 8%가 아니라 체중의 40%를 뒤쪽 후 관절이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는 간단합니다. 이 후 관절을 강화하면 되겠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후 관절 강화술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바늘을 이 후 관절에 넣어요. 그래서 이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다른 조직을 섬유 조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이 특수 약재를 집어넣게 되면은 주변에 흐물흐물했던 조직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 관절을 꽉 잡아주고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체중이 가해져도 후 관절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 후 관절을 덮고 있는 황색 인대라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협착증에서는 뒤쪽의 황색 인대도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척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두꺼워진 이 비우된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감압 수술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황색 인대가 협착증의 증상을 일부 일으키지만 이 허리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인대거든요. 이것을 당장 편하자고 뜯어내면은 잠깐 1, 2년은 편해도 척추의 불안정성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뼈와 뼈를 굳히는 유압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결론적으로 이 황색인대 제거 수술은 정말 하지마비가 오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 척추 질환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을 편하기 위해서 내일을 희생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꼭 명심하시기를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허리 협착증에서 앞쪽은 핌스라는 시술로 디스크 협착을 좀 풀어주고 뒤쪽은 약해진 후 관절을 강화술로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하면은 재발이 되지 않을까요? 영구적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술로 신경 구멍이 뻥 뚫려 있다 하더라도 자세가 안 좋게 되면 자꾸 이렇게 좁아지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협착증 있는 분들은 자꾸 앞으로 허리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또 좁아집니다.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셔야만 이 시술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경 구멍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양반 자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옛날에 양반들이 뒷짐을 지고 허리를 쫙 폈잖아요. 가슴을 쭉 편 상태에서 뒤로 허리를 젖히는 겁니다. 수시로 일어나셔서 이 자세를 해주시면은 허리에 정상 라인을 회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밤에 주무실 때도 이 허리 아래쪽에 낮은 베개나 수건을 고이고 주무세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 낮은 베개를 고이면 허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세, 허리가 약간 커브가 된 자세가 유지가 되어야만 이 시술의 효과가 지속이 되고 신경 구멍도 널찍한 채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발의 빈번한 허리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 그리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하나의 시술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시술 후에도 올바른 자세 유지를 하실 것을 항상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